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이죠.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민혜 프로님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난 세미나에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 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국내에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을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고요. 인별로, 개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공시가액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합산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 적용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 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주택자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거주자인 세대원 중 딱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래서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각 지분별로 6억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10억인 주택을 나 혼자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겠죠. 그러면 1억이 남죠. 그래서 이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 주택을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다. 지분도 50% 50%라고 하면 각자 5억 5억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6억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6억을 넘지 않죠. 따라서 이 공동주택, 각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한 채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 합산배제 요건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지금 과세기준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 주택을 제외하고 이 주택 한 채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공시가만 따져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겠고 초과를 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과세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 거주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억이 아닌 6억 원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이 오른 임대주택도 계속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이죠.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맞는 유형에 맞게 임대 의무 기간도 준수를 하셔야 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이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라는 이 가액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가격이 계속 오른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기준시가가 6억이었지만 가격이 상승을 해서 기준시가가 뭐 7억, 8억이 된 경우에도 계속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부인데요. 여기에서 기준은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를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 당시가 바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당시에 그 기준을 만족을 했다면 가격이 올랐어도 초과해도 계속해서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이제 멸실이 되고 새 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새 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데요. 이 새 주택으로 받았을 때, 이때는 이 종전에 임대하실 때 그 기간을 합산을 해주냐, 그거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이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등록 시기에 맞게 이렇게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셔야 하는데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당초 확산 배제를 받았던 임대주택이 멸실이 되고 새 주택으로 바뀌게 돼서 그 새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때 5년, 지금 이번에 3년 이렇게 했다면 이걸 다 합산을 해줘서 8년. 을 충족을 해서 계속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새로 취득한 주택은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6개월 내에 임대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받았던 세액과 또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요건들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지난 세미나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서울에 17년 5월에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18년 5월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4년 그리고 8년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죠.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를 하더라도 이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합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서울에 취득을 하셨죠. 만약에 그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면 조정대상 지역, 당연히 서울도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겠지만 그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어도 상관없이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셨죠.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로는 안 되고요. 8년, 이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셔야지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까지 충족을 하신다면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서 합산 배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